좌표는 제가 안 다뤄드렸는데, 좌표론이 이제 요것도 한 시간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시간의 관계. 자, 여기가 년, 월, 일, 시가 있다면, 자, 연을 보통 우리가 금묘화실이라는 의미도 두고요. 그래서 연을 할아버지, 그 다음에 월을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일을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시를 자식의 관계로 또 둡니다. 예. 좌표로는 쪼개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 그거는 아마 파트로 따로 뽑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실 게,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소년기로 보시라는 거죠. 연을 소년기로 보고, 그 다음에 월을 청장년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이제 장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를 만년기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과거 고전 텍스트를 보면, 자, 요 단위를 갖다가 나이로 보통 끊는데 보니까 15살씩으로 끊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30세, 45세, 60세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사실 의미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수명에 관계된 거거든요. 수명. 자, 지금은 몇 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100세 시대로 가고 있죠. 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80대면 정말 많이 산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찍어둔 게 뭐냐면 20, 40, 80, 60, 80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변성이 있는 영역이니까 굳이 너무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융통성을 보여서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론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나이대에 의해서 정해지는 육친의 속성들이 조금씩은 이제 의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거기에 관해서 이제 비견서부터 볼 겁니다. 비견. 자, 비견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돕는 거죠. 어릴 때 같으면. 그래서 성장성을 돕는 작용이면서 소년기에는 형제 친구로 쓰입니다.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는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제 경쟁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이제 손재를 가져다 주는 존재죠. 어쨌든 비견이든 겁재든 재물을 나눠야 되잖아요. 겁재는 내가 뺏어오든지 아니면 다 뺏기든지, 비견은 뭔가 공동의 목적으로 달성을 하고 그 목적물을 달성한 것을 나누는 분배작용이라는 거죠. 분배작용. 그 다음에 말년기에 가서는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자, 그리고 말년에 가면 노인이죠. 노인이 경로당 가면은 보통 뭐 합니까? 고스톱을 치시거나 막걸리를 하시죠. 그래서 유흥 요소로도 봅니다. 유흥. 그러니까 우리가 비견을 갖다가 이제 소년기에 보면 성장성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 나무 같은 것도 심어보면 알아요. 나무도 맨 처음에 심을 때는 굉장히 촘촘히 심어요. 이렇게. 왜? 그래야지 서로 경쟁에 의해서 나무가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일정 이제 나무가 요만큼 크면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갈이도 하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넓은 터에 이렇게 나무들을 이제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기에는 성장성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촘촘히 성장의 촉진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의 촉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겁재를 봅시다. 겁재. 겁재는 소년기에는 친구입니다. 친구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경쟁이 좀 강한 형태라는 거죠. 경쟁이 좀 강한 형태. 그 다음에 소년의 재물을 희생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겁재가 있다는 것은 소년의 재물을 희생당하는 것, 즉 재물이라는 게 앞에 육친 시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따졌을 때 어느 별이 됩니까? 부친의 별이, 아버지의 별이 되죠. 그러니까 부친과의 인연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도 부족한 환경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거의 비견하고 비슷합니다. 형제, 친구, 그 다음에 경쟁자인데, 자, 비견은 어떻게 같이 우리가 다리 묶기 게임으로 같은 방향성을 간다고 했죠. 근데 겁재는 방향성이 줄다리기와 같아서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이 겁재라는 것은 극심한 경쟁입니다. 극심한 경쟁. 그 다음에 손재로 연결됩니다. 손재. 그러니까 50대 때 겁재 왔다. 그러면은 금전 분탈로 보시면 돼요. 금전 분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처가 되죠. 그러면 처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처와 쪼개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서로 바이바이 할 일이 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물의 근거가 잃어버리는 작용이 온다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고달픔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년기에서는 정신력,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친구. 비견하고 틀리게 만년기의 겁재는 여기서 또한 금전 소모 지출이 크게 발생합니다. 겁재는 겁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을 본다면 정신력이라든지 경쟁 요소라든지 전투력 이런 것들은 상승 요소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고달픔의 인자는 항상 같이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 즉, 식신은 뭡니까? 밥그릇이죠, 밥그릇. 밥그릇을 가지고 논다 함은 놀이와 유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부 잘하는 것도 인성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강화되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식상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내 마음대로 하고 놀기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년기의 식신은 표현력,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자유분방. 왜 자유분방입니까? 식신은 편관을 억제하죠. 자, 제가 갑인데 갑에 의해 편관은 뭡니까? 경이죠. 그죠? 갑의 입장에서 편관은 경이잖아요. 근데 병은 어떻게 해요? 경을 극에서. 그죠? 그러니까 편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식신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자유분방이라는 겁니다. 자유분방.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으로 보고 표현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보통 개발하는 데에 따르는 투자, 즉 개발 투자라든지 의식주, 그 다음에 부동산 증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식. 그리고 전택에 따른 재산 증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증식은 뭡니까? 부동산 증식은. 자, 이거는 옛날 과거 이론이에요, 과거. 과거에는 뭐를 지었다?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개간을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와서는 식신은 재성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금융 중심으로 사업 목적의 인자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재산 증식이라는 말도 뭡니까? 재물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행위. 자,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이제 휴양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휴양을 하면서. 휴양 중 움직임. 그런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휴양을 하면서 움직이는 활동 양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말년에 식신이 오면 이게 건강하고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 숟가락만 놓지 말아라. 그죠? 숨만 쉬어라고 비슷하죠. 밥 숟가락만 놓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상관 보겠습니다. 상관. 상관은 소년기에 어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때를 쓰는 거예요, 때. 왜? 마트 가면은 그런 애들 있죠. 장난감 코너에서 배로 딱 뒤집어져서 막 때 쓰는 것들. 예. 보통 유흥과다거든요, 유흥과다. 장난감에서 자기가 때 쓰는 것도 보면 유흥과다로 인해서 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발한 표현력으로도 됩니다. 기발한 표현력. 그리고 천재성을 줍니다. 천재성. 또 한편으로 떼쓰면서 부모 말을 거역합니다. 부모 말 거역. 참 소년기에 상관 들어보면 이것도 머리 아픕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이제 상할상 벼슬관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허무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법을 허무는 행위. 옛날에는 데모하고 이랬잖아요. 데모.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출. 그 다음에 범법.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작. 창작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씁니까? 아니면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까? 파괴하고 새로 만드는 동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작. 그 다음에 언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변. 근데 우리 사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규를 지켜야 됩니까? 법규를 어겨야 됩니까? 예, 법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관은 좀 부정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헛수고 효과가 섞여 있습니다. 헛수고. 자, 이제 장년기로 갑니다. 장년기로 가면 결혼을 했겠죠. 이제 여자가 쓰는 것은 상할상 벼슬관.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을 남편으로 쓰죠. 예. 남편을 극한다 함은 남편과의 불화. 주로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면, 자, 남편 덕을 잘 못 잇는 형태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관제구설 시비가 일어납니다. 예, 법을 자꾸 어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소모지출이 많은 것입니다. 소모지출.
소모 지출 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다. 그 다음에 헛수고. 그 다음에 재산 소모의 인자입니다. 나중에 뒤에 직업론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요 상관을 배우시게 되면 팔자에 뭐 편관이라든지 상관이 어울리면 이 정치계로 나가거든요. 보통 정치라든지 뭐 이제 봉사성 감투를 한다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어떤 거냐면 재물이 나가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 소모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봉사성 감투라든지 선출직 감투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냥 에헤라 디야 하면서 유흥으로 가면 이제 상관은 좀 그게 나중에 간제의 조합에 따라서는 틀려요. 예, 간제의 조합에 따라서는 틀린데 그냥 보통 이게 법규를 허물어 버리는 인자라서 식신은 배설출해서 생제의 기능이 좀 더 강하고 상관은 그걸 좀 허무는 작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년기에 관성의 별을 허물기 때문에 말년에 고독한 인자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먼저 갔다는 거겠죠. 아니면 있어도 없는 거와 진배 없듯이, 그죠? 자, 그 다음에 편제로 가서, 편제는 일단 항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마. 그것은 왜? 인성을 파괴하죠. 그 다음에 소년기에는 엄마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인성 파괴 작용이 그대로 엄마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모친과의 인연이 박한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좌표론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가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월이. 부모 형제 자리인데 편제가 득세해 있다. 아래 위로. 이럴 경우에도 모친과의 인연이 박한 경우가 많아요. 왜? 여기에 드러나야 될 별은 편제와 정인이 드러나야 가장 좋은데 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친의 별이 희석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의 없는 것과 진배 없이 살더라는 거죠. 집에서 아야아야 하고 있든지 정말 집에서 그 소뚜껑 운전만 한다든지. 아버지하고 친하겠네요. 예? 아버지하고 그게 친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그때 틀리라는 거예요. 틀리다. 가빌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병일주로 합시다. 병일주. 병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신이 편제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있다 칩시다. 이럴 경우에는 안 친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삼합이 땡겨온다면 유정 요소로 갈 수는 있겠죠. 합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꼭 월에 편제가 있다고 해서 친하냐 안 친하냐 그거는 이제 관계에 따라서 다 틀려요. 뒤에 가서 할 다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청년기에 가서는, 소년기에 또 융통성으로도 봅니다. 융통성. 그 다음에 금전 욕구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소년 사장을 꿈꾸고 이게 다 편제성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서는 야망입니다. 야망. 그 다음에 여자에 관한 이성 관심입니다. 이성 관심. 그 다음에 풍류심. 그 다음에 금전 관심과 활동력 강화로 보시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금전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편제가 오게 되면 사회 활동에 빨리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일이 많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일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 편제를 해서 가실 때는 이제 금전융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익적인 재물, 공적 재물로 보시면 돼요. 공적 재물. 그 다음에 활동 무대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년기에 가면 이 편제가 짐이 되어서 병으로 옵니다. 병. 그러니까 질병으로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병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장병. 옛날에는 이게 이 재물을 말맞자를 썼었어요. 그래서 옛글에 보면은 노인이 재말을 두려워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 재말하는 게 이제 역마도 되지만 재성을 의미하죠. 재성. 그 이제 말에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낙마하죠. 낙마. 이제 평관도 어떤 의미로 확장을 하면 역마라고 써진 책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편제는 말을 타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해석에 나올 때. 그 다음에 정제는 소년기에 정제도 약간의 항마 요소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부모한테 이제 안 맞을 만큼만 한다는 거죠. 딱 요마이.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혜택. 그 다음에 경제적인 혜택. 그 다음에 보수성으로 봅니다. 보수성. 그러니까 소년에 정제받다 이러면은 금전융통이 편하잖아요. 내 먹고 살 때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험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험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와서는 이성, 즉 애인입니다. 애인. 남자는 여자죠. 그 다음에 금전 환경.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이나 일로 봅니다. 자, 장년기에 가서는 내가 결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떠나가셔요. 그죠? 그래서 부모 혜택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재산.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안정적인 재산으로 봅니다. 안정적인 재산. 그 다음에 정제 또한 장병으로 봅니다. 장병. 주로 신경통이 많아요. 신경통. 신경통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심장이나 혈압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편제를 우리가 큰 짐으로 비유하잖아요. 정제를 우리가 연료라고 했어요. 정제를 연료. 근데 이거를 연료통이 큰 걸로 보는 거예요. 연료통이 커진 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에서 운에서 정제나 편제운을 안 만났다. 그럼 내가 짐을 안 지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정제 편제 안 만난 대운, 그런 대운을 산 사람들은 수명도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이 피와 살을 태우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편관. 편관은 우리가 호랑이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죠. 호랑이. 예. 그러니까 호랑이를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고요. 갑작스러운 사고. 소년기에서.
그 다음에 낙상, 그 다음에 수술, 흉터,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으로 봅니다. 근데 이 호랑이를 극복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만큼 권세를 질 수가 있겠죠. 근데 어릴 때는 내가 힘이 약하니 그 핥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조직사회의 활동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직사회의 활동성.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애인이죠, 애인. 그 다음에 간간히 남편으로 옵니다. 남편으로 오는데 배필로 삼기에는 좀 부족한 남편이 온다라는 거죠. 치우친관이라는 뜻입니다. 치우친관. 그 다음에 장년기에서는 조직생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제나 잡음을 의미합니다. 관제, 잡음. 그 다음에 실속 없는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년기에는 약간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때 이 편관의 기후를 잘 쓰면요, 큰 명예를 얻습니다. 큰 명예.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자,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 호랑이를 만나면 대적을 할 수 있습니까? 대적을 하기 어렵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인이 호랑이를 만나서 길을 가기 어렵다 함은 행동적인 제약이 따르거나 건강 불안 이렇게 오겠죠. 행동적인 제약, 건강 불안. 그 다음에 수술을 요하는 질병. 수술을 요하는 질병,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질병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그 다음에 호랑이를 팍 보면은 숨이 잘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까? 예, 그래서 마비성인자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남자 팔자에 편관이 득세에 있다. 이때는 내가 대적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과의 불화도 돼요. 자식과의 불화. 단 자식은 출세합니다. 참 비극이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육친 배우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자 들은 게 좋다고 지금 기초반에서는 배웠죠. 예. 나중에 고급반에 가면요, 이런 평관, 편인, 상관, 이런 양인 이런 것들이 더 좋다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좋은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정관이 소년기에는 부모 혜택입니다. 부모 혜택. 그 다음에 조상의 혜택으로도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성으로도 봅니다. 보수성. 그러니까 정관이 뭡니까? 신호등이 내한테는 잘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 시간표가 잘 짜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보호받고 자란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봅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 다음에 여자일 경우에는 남편 인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편 인연. 결혼한 시기 같은 거 볼 때 여성분 같은 경우에 정관 들어올 때 결혼을 하면 배필떡을 잘 입어요. 그 다음에 장년기는 조직사회에서 명예발전입니다. 명예발전.
조직 사회에서 명예 발전. 그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번영이 되겠죠. 남편의 번영. 그다음에 만년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번영입니다. 자식의 번영. 여자는 남편의 번영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번영. 자,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뭡니까? 계모죠. 예, 예. 그러니까 엄마 젖이 떨어졌다 하면 성장성이 좋겠다, 성장성이 떨어지겠다. 예, 성장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성장성 떨어진 것과 함께 건강도 약화됩니다. 건강 약화. 그 다음에 눈치코치가 생깁니다. 그죠? 계모한테 안 맞으려면 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눈치코치. 거기에 따라서 정신력 강화도 옵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손발을 꼭꼭 묶는 게 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동력이라든지 일의 지연 요소로 봅니다. 활동력, 일의 지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벼운 병고로 봅니다. 병고. 그 다음에 기술이나 재능의 학문. 기술, 재능의 학문, 그리고 자격증으로 봅니다. 자격증. 그 다음에 장년기에 가서는 활동 지연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병으로 봅니다. 청장년기에는 내가 기운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병고로 보는 것이고, 장년기에 가서는 이제는 서서히 기운이 소진되어서 병으로 잘 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서의 취득으로 봅니다. 부동산 문서의 취득. 자, 문서 취득을 하면 돈 나가겠죠? 네. 돈은 나가면서 부동산 문서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년기에 가서는 팔, 다리를 갖다가 꽁꽁 묶었으니까, 그죠? 질병이 크게 오겠죠. 질병. 쪽 만성적인 질병으로 옵니다. 만성적인 질병. 그 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쓰는 것은 팔, 다리에 안 쓰고 돈을 버는 업종은 임대사업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소년기의 성장 방해. 근데 편인보다는 약합니다. 편인은 좀 더 성장성이 방해가 더 크고요. 정인은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현력 부족. 편인이든 정인이든 식상을 억제하는 작용이죠. 이제 정인도 정신력 강화가 옵니다. 근데 편인보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청장년기에 가서는 정당한 문서.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격증은 편인이 조금 더 셉니다.
편의는 하나의 이공이나 기술학문 하나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정의는 자격증 요소가 왜 떨어지냐면 관운을 논한 시험을 보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학문을 보면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격증 따는 데는 편인이 좀 더 우월한 것으로 봅니다. 자, 작년기에도 문서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권, 문서, 인허가, 라이센스 취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만년기에 가서는 안정적인 생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정적인 생활. 그 다음에 임대산업, 임대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의 활동성 강화로 보시면 돼요. 자식의 활동성 강화. 왜 자식의 활동성 강하겠습니까? 자, 관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성이 뭐예요? 식상이 되죠. 관의 식상. 그래서 활동성 강화 요소로 봅니다. 때로는 자식의 잔소리도 됩니다. 자식의 잔소리.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든 편인이든 어쨌든 인성이란 것은 식상을 극하죠. 그래서 자식의 걱정거리, 자식 걱정거리나 신경 쓸 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육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어느 시기냐에 따라 약간씩의 융통성을 둬서 해석을 가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로서의 변형 볼게요.